네, 다음은 자가 제조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웃소싱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이 자가 제조 or 아웃소싱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요새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닌텐도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부분인 R&D 부분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예, 재료, 부품 이것을 아웃소싱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LCD 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삼성전자로부터 아웃소싱하고 일부 부품은 대만으로부터 아웃소싱을 해서 중국 공장에서 그걸 제조해서 세계로 팔려 나가는 거죠. 단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핵심인 R&D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대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추세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제조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해 오게 되죠. 자, 이럴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웃소싱 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자가 제조할 때 발생하는 변동 원가는 차이가 있는지, 즉 자가 제조할 때 변동 원가가 아웃소싱하는 비용보다 더 적으면은 자가 제조가 유리하고 아웃소싱하는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으면 아웃소싱을 해야겠죠. 또 그리고 아웃소싱 할 때 고정 원가는 얼마나 회피 가능한가? 아웃소싱 할 때 이 내부에서 생산하다가 아웃소싱 하면은 내부 생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고정 원가는 회피가 불가능한 거죠. 단지 이제 그 기계 장치를 매각할 수 있다거나 다른 기업이 그걸 살려고 해서 매각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인원을 구조조정해서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인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 고정 원가가 회피 가능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를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종합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 기계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특정 제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다. 이미 자가 제조하고 있네요. 단계 1000개 부품을 제조하는데 발생한 원가는 아래와 같다. 이 단위 원가를 볼게요. 직접 재료 원가가 500원, 직접 노무 원가가 4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300원이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회피 가능한 원가, 아웃소싱 할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 원가가 되죠. 그런데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부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절반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피 가능 원가, 내부에서 제조하지 않으면 회피 가능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은 직접 재료 원가 500원, 직접 노무 원가 4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300원,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50%니까 300원. 그래서 토탈 1,500원이 회피 가능하네요. 밖에서 제작하면은 내부 원가를 1,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뭐라고 써졌냐면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입할 경우에 1,600원이 발생한다. 내부 제조를 안 하고 외부에서 사오면은 1,500원의 내부 원가가 절감이 되지만 그걸 주고 들어가는 비용이 구입 비용이 1,6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내부에서 제조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제조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가 제조할 때 들어가는 원가, 이 원가가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자가 제조하지 않으면 회피 가능하니까 여기도 이 300원은 이
자가 제조함으로 인해서 더 들어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500원, 400원, 300원에서 1,500원은 아웃소싱 할 때 들어가지 않는 원가이고요. 내부에서 절감되는 원가죠. 그런데 아웃소싱 하면서 사오는 구입 가격이 1,600원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웃소싱 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가가 1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 아웃소싱 비용이 아웃소싱 가격이 1,500원보다도 아래로 가면은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가격 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우리는 1,500원 아래로 가야 아웃소싱을 한다 해가지고 아웃소싱 업체하고 가격 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의사결정은 제품 라인을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 기업에서 매우 자주 있는 의사결정이죠. 특히 이제 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적자가 나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없애야 되느냐 라는 의사결정을 많이 하죠. 특히 경영자들은 종종 제품 또는 사업부 등이 원하는 수익을 보지 못할 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뭐 경차가 최근에 경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좀 생활 수준이 높음에 따라서 RV나 아니면 좀 큰 차를 타려고 하는데 경차가 적자가 나서 그 경차 사업 부분을 폐지해야 되느냐라는 의사결정에 많이 직면하고 있죠. 제품의 폐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경영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네 가지죠. 네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제품 라인의 공헌이익이 0보다 큰가? 제품 라인의 전체 이익이 영업이익이 0보다 큰가 아닌가라고 따지기보다는 공헌이익 가지고 따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예,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원가가 공헌이익이죠. 이 공헌이익 변동비만 커버하면은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고정비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제품 라인이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고정 원가가 남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고정 원가가 남기 때문에 공헌이익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업이 어떤 특정 제품 라인을 폐지한다 해도 다른 브랜드나 라인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기계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보험료, 임차료와 같은 공통원가는 여전히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 특정 라인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정원가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볼게요. 해당 제품 라인의 폐지로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는 얼마인가? 어떠한 고정원가는 회피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고정원가 중에서 충분히 회피 가능한 원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는 관련 원가가 되죠. 관련 원가에서 의사결정할 때 외부에서 이 제품 라인을 폐지할 때 없어지는 원가가 된다는 거죠. 특정 제품하고만 관련성이 있는 고정원가는 재판매를 하거나 처분이 가능해서 회피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 라인의 폐지가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에도 얘기가 있지만은 어떤 백화점에서 그 식당 있는 라인이 적자가 난다. 그래서 그 식당을 없앨 수 있을까요? 식당을 없애면은 전체 손님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제품 라인의 구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이 있어야
다른 제품까지 같이 구매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그 제품의 공원이익만 봐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품 라인의 추가 또는 폐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 의류 브랜드를 브랜드별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경영자는 손실이 나고 있는 Y 브랜드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보면은 Y 브랜드 폐지하는 경우에도 고정원가가 변함없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Y 브랜드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 여기서 Y 브랜드가 매출액이 150만 원이고 변동원가가 90만 원, 그리고 공원이익이 60만 원, 고정원가가 90만 원 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만 원이네요. 영업이익이 30만 원 적자이네요. 자, 이럴 경우에 이 폐지한다 하더라도 고정원가가 그대로 발생해요. 그러면은 폐지하면은 공원이익은 제로가 되고 고정원가가 90만 원이 그대로 발생하면은 오히려 Y브랜드 손실이 90만 원으로 더 커져 버려요. 이 고정원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원이익이 플러스면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원이익이 60만 원으로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다른 문제죠. Y 브랜드를 폐지할 경우 70% 고정원가가 회피 가능하다면 Y 브랜드는 폐지한 것이 유리한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고정비가 70%가 회피가 가능해요. 자, 공원이익이 60만 원이지만은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얼마냐면은 70%, 79, 63, 63만 원이 고정원가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원이익보다도 고정원가 줄어드는 게 더 크죠. 3만 원이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폐지하면은 폐지할 경우에 영업이익은 고정원가가 70%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도 폐지하는 게 오히려 영업이익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이것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는 Y 브랜드를 폐지해도 고정원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는 폐지해버리면은 공원이익이 제로가 되죠. 그리고 고정원가가 그대로 발생해서 90만 원이 발생해서 Y 브랜드 영업이익은 90만 원이 적자가 되니까 이럴 때는 폐지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두 번째는 고정원가가 70%가 회피 가능하다고 할 때 폐지를 할 경우에 고정원가를 70% 회피 가능하면 30% 고정원가만 남는 거죠. 그래서 90만 원에서 30%인 27만 원만 고정원가가 남아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만 원이죠. 이럴 경우에는 즉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공원이익보다도 더 큰 거죠. 공원이익은 60만 원이었는데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63만 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보다도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가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이 3만 원이 더 축소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의 의사결정 문제는 제품 배합에 관한 결정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원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생산 캐파가 정해졌다든가 아니면은 생산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영은 제약 조건이 항상 있는 것이죠. 경영자는 주어진 제약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 배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배합을 결정할 때 경영자는 다음 두 가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업의 제약 요건이 무엇인지, 제약 요건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약 요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약 요건을 기준으로 할 때 단위당 공헌이익은 어느 제품이 더 높은가, 이럴 때 판단하는 것은 제품 단위당 공헌이익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안 되고 자원 단위당 공헌이익, 예를 들면 기계 시간, 즉 생산 캐파가 제한적이라면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이 높은 제품으로, 그리고 생산 인력이 제한적이라면 노무 시간당 공헌이익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배합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품 배합의 결정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스타 상사의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 및 공헌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이 X 제품이 200원, Y 제품이 360원, 단위당 변동원가는 X 제품 110원, Y 제품 120원. 그래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X 제품은 90원이고 Y 제품은 240원이나 되네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제품 생산을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그러면은 Y 제품을 해야 될까요? 단위당 공헌이익률도 Y 제품이 높으니까 Y 제품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근데 이 아래 기계 시간이 한 달에 600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계 시간이 한 달에 600시간 사용할 수 있으면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이 높은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제품 생산하는 데는 3시간의 기계 시간이 소요되며 X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3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Y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면은 X제품이 90원이니까 이 3시간 소요돼서 90원의 공헌이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공헌이익은 30원이 돼요. 그 Y제품은 240원의 공헌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10시간의 기계가 필요해요. 그러면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은 24원이 돼요. 그래서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은 오히려 X제품이 높기 때문에 X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 상사의 유일한 제약 요인이 기계 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 판매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금방 설명한 대로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이 X제품이 30원이고 Y제품은 24원이었죠. 그래서 X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식회사 스타상사는 각 제품을 최소 15개 이상 반드시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 요구사항 이르 조건하에서 어떤 제품을 배합해야 되는가? 이 경우 최대 공헌이익은 얼마가 되는가? 두 번째 문제는 최소 15개를 생산해야 된다면 시간당 공헌이익이 작은 Y제품을 15개만 생산하고 나머지를 X제품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뒤에 이 문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기계 시간이 6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기계 시간당 공헌이익이 X제품이 30원이었고 Y제품이 24원이었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X제품을 다 생산하는 게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X제품이나 Y제품에 아무리 수익성이 안 좋아도 15개는 생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Y제품을 15개만 생산하고
나머지면 다 X제품을 생산해야겠죠. 자, Y제품을 15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15개 곱하기 하나 생산하는데 10시간 들어간다니까 Y제품 생산하는 데는 15개 생산하는데 150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기계 가지고 나머지를 X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총 기계 사용 가능 시간이 600시간이니까 Y제품의 150시간을 빼면은 450시간은 X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제품 생산량은 450시간을 3으로 나누면 150개를 생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X제품 150개, Y제품 15개 생산하는데 공원이익은 Y제품 15개 생산하는 데는 240원이고 X제품 150개 생산하는 데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90원이니까 90원 곱하기 150개가 X제품의 공원이익이고 Y제품은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이 240원이니까 240원 곱하기 Y제품 생산 개수 15개 하면은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17,100원이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이것이 최대의 공원이익이죠. 또 시간당 공원이익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죠.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이 X제품은 30원이었죠. X제품은 기계시간당 공원이익이 30원이니까 30원 곱하기 X제품을 위한 기계시간이 450시간 플러스 Y제품은 기계시간당 공원이익이 24원이었으니까 24원 곱하기 Y제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기계시간이 150시간 해가지고 기계시간당 공원이익 가지고도 17,100원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